30일 부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6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유흥업소와 복지센터, 사업장과 학교 등으로부터 집단 감염 범위가 늘고 있는데 부산시는 추이를 보고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올해 부산의 모든 학교 교실에 무선 인터넷 환경이 구축돼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화상 수업과 콘텐츠 제작 등이 맞춤형 학습 플랫폼인 부산 에듀원으로 일어나듭니다. 기업회의와 컨벤션, 전시 등 마이스 업계로 구성된 사단법인 부산 컨벤션 산업협회가 30일 창립했습니다. 협회 측은 산학관이 협력해 부산 컨벤션 산업의 다양한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처방전을 위조해 여성 호르몬제를 사들여 되팔아온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30일 신규 확진자는 63명으로 유흥업소와 복지센터, 사업장과 학교 등 집단 감염의 범위가 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연제구 복지센터는 연쇄 감염으로 13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4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하룻밤 사이 26명이 추가되면서 총 107명으로 집계됐고 현재 관련 접촉자 2천여 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한 서구와 기장군, 강서구의 사업장은 접촉자 검사와 함께 일부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초등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1명 추가 확진된 가운데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부산시는 빠른 속도로 확진자를 찾아내지 않는다면 지역사회 감염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에 대해 며칠 더 추이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A씨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4일 뒤 사망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5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다 4일 만인 지난 29일 새벽 3시 40분쯤 숨졌습니다. 유족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성 확인을 위해 부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질병관리청에 통보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낼 예정입니다. 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졌는데요. 예상치 못한 원격 수업 확대로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우왕좌왕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2년차를 맞은 원격 수업의 내실화를 위한 교실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사상 초유의 5월 개학이 이루어졌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1, 2학년은 3월부터 매일 등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학년부터는 3분의 2 밀집도를 유지한 채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면서 교실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원격 수업 2년차를 맞은 교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교실 한가운데 분필 칠판 대신 전자 칠판이 도입됐습니다. 또 모든 교실에 무선 와이파이를 구축해 온 오프라인 수업이 원활하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이 더 알차게 공부할 수 있도록 더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환경을 또 마련해주고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세에 예상치 못한 원격 수업 확대로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 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고 각 가정에서는 인터넷 접속 지원 등으로 우왕좌왕했던 상황. 부산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원격 수업 학교 지원센터와 학교 인프라 구축 지원센터를 운영해 온라인 수업 안정화에 힘을 쏟았다면 올해는 본격적으로 온 오프라인 혼합 수업이 가능한 교실 환경이 조성됩니다. 작년에 이제 233개 학교까지 구축을 했고 올해는 전체 536억 7천만 원의 예산을 더 투입해가지고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격 수업도 좀 더 원활하게 될 것이고 등교와 원격, 대면과 비대면 이런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그때그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교사들이 온라인 학습과 화상 수업, 콘텐츠 제작을 위해 복잡한 프로그램을 일일이 찾아다녔지만 앞으로는 블렌디드 러닝 맞춤 학습 플랫폼인 부산 에듀원이 활용됩니다. 이 플랫폼이 각 학교에 완전히 구축된다면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찾아 수업 교재 제작과 학생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는 등 온라인 수업의 내실화라는 숙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부산교육당국은 빈틈없는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언론사들이 후보자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가장 큰 지지를 얻고 있는 후보는 누구일까요? AI 아나운서와 함께 살펴보시죠. 부산시장 후보 지지를 묻는 복수의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지상파 3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김영춘 26.7%, 박형준 38.5%, MBN 여론조사에서는 김영춘 29.3%, 박형준 58.8%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뉴데일리 여론조사에서는 김영춘 30.5%, 박형준 60.7%, 가장 최근 실시된 조선일보, TV조선 여론조사에서는 김영춘 26%, 박형준 48.2%를 보였습니다. 4개 여론조사 모두 오차 범위를 넘어선 차이를 보였는데 최대 30%포인트까지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당 지지율 역시 국민의힘이 높았습니다. 지상파 3사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28.1%, 국민의힘 34.4%, MBN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24.3%, 국민의힘 41.4%, 뉴데일리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28.9%, 국민의힘 57.6%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조선일보, TV조선 여론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25.3%, 국민의힘 41.1%를 보여 모두 오차 범위 밖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공통적인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남은 기간, 판세에 변화가 있을 것인지 주목됩니다. 지상파 3사 여론조사는 지난 20일과 21일, MBN 여론조사는 지난 22일과 23일, 뉴데일리 여론조사는 지난 26일과 27일, 조선일보, TV조선 여론조사는 지난 27일 부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질문 내용과 표본 오차 등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LG 헬로비전 AI 아나운서 이지혜였습니다. 사단법인 부산컨벤션산업협회가 30일 백스코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산컨벤션산업협회는 기업회의와 컨벤션, 전시 등과 관련한 마이스 업계 9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관련 학계와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부산 컨벤션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격려했습니다. 김민석 협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컨벤션 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다며 산학관이 협력해 다양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신중년으로 지칭되는 50대들의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부산대 이기영 교수가 좌장으로 시의원과 교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산의 신중년 교육과 창업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신중년들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센터 설립에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특히 부산은 지난 2019년 기준 인구 3명당 1명은 50대에서 69세 신중년이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이 퇴직한 16년 인구 분포가 가장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들을 갖고 우리 사회 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시나 지역사회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병원 처방전을 위조해 여성 호르몬제를 사들여 되팔아온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인터넷 카페 가입자에게 쪽지를 보내 약을 파는 방식으로 수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급습한 시내의 한 오피스텔. 방 안 곳곳에 알약이 널려 있고 가방에도 약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구입할 수 있는 여성 호르몬제입니다. 위조한 병원 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한 뒤 이를 대판 혐의로 5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4년 넘게
9천만 원어치의 약을 구입해 400여 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매 대상은 성소수자 등 신분 노출을 꺼리는 사람들. 사들인 값에 몇 배나 되는 가격에 팔아넘겨 3억 원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회원 등록된 사람들한테 쪽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호르몬제를 판매한다는 그 글을 남기고 이를 보고 댓글을 단 사람들한테 그 킥 서비스 이런 방법으로 그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약사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위조한 처방전인 줄 알고도 약을 판매한 약사 B씨 등 3명을 형사 입건하고 해당 약국은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통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기장군이 동해 남부선 폐선 부지를 트레킹이 가능한 레일로드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2018년 실시한 폐선 부지 활용 방안 용역 당시 관광열차 등은 3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했다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녹슨 기찻길을 그대로 활용하는 트레킹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군수는 동요와 가요 등 기찻길을 테마로 다양한 즐길거리를 마련하고 폐차된 객차를 활용한 북카페 등 쉼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옛 좌천 역사를 기장의 역사관으로 꾸미는 등 테마 트레킹 레일로드를 위한 검토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동의대학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단이 30일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지역이 우수한 기업과 대학이 협업해 신입생을 함께 선발하고 3년 교육을 이수하면 기업 채용까지 이어지는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사업단은 현재 호텔과 컨벤션 경영 등에 대해 배우는 스마트 호스피탈리티 학과와 미래형 자동차 학과,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등 3개 과에서 신입생을 선발해 학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학년은 학교에서 기업 맞춤형 전공 기본 교육을 받고 2, 3학년은 재학 중 기업에서 현장 실무 교육과 학교 전공 심화학습을 병행해 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동의대는 지역 내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학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일 낮 12시쯤 사구의 한 강변도로에서 4.5톤 화물 차량이 이삿짐 운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5톤 화물차 운전자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또한 이삿짐 센터 직원 B씨 등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지 신호를 보고 멈추던 이삿짐 차량을 4.5톤 화물차가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0일 오전 11시쯤 부산 진구 가야동의 한 빌라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30대 A씨가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콘센트 과부하로 불이 났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장군 야구 테마파크에 있는 실내 야구 연습장과 야구 체험장 공사가 올해 시작됩니다. 실내 야구 연습장과 야구 체험장 조성 사업은 한국야구 명예전당 건립 사업과 함께하는 기장군의 역점 추진 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 이후 운영비 부담과 KBO 운영진 교체 등으로 사업이 미뤄져 오다 최근 기장군과 KBO 측의 긴밀한 협의 끝에 4월부터 용역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올해 착공을 목표로 둔 실내 야구 연습장은 연면적 2,500제곱미터의 지상 1층 규모, 야구 체험장은 연면적 1,500제곱미터의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기장 야구 테마파크는 총 사업비 280억 원을 투입한 가운데 정규 야구장과 리틀 야구장, 소프트볼장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 120억 원을 더 투자해 실내 야구 연습장과 야구 체험장, 부설 주차장, 광장 등이 조성됩니다.